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오늘은 프로축구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 호텔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팀들이 호텔을 참 자주 갑니다. 뭐 전지훈련처럼 장기간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를 때는 당연히 숙소가 필요하니까 호텔에서 뭐 2주 내지는 3주, 한 달 가까이 묵는 거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리그 경기 때도 시즌 중에 경기 전날에 호텔에서 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미처 몰랐던 축구 팬분들이 꽤 계시기도 한데요. 원정 경기는 아주 가까운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날에 미리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원정이어도 가까운 거리라면 구단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죠. 수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도권에 있는 팀이라거나. 근데 이제 먼 거리, 일반적으로는 버스, 차로 한 3시간? 이 정도 이상이 걸리는 거리면은 KTX를 이용하는 구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기 당일에 원정 경기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수원 삼성과 수원 FC처럼 같은 도시에 있는 팀들끼리면은 당일에 그쪽 경기장으로 가서 경기를 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이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KTX도 탔다가 버스도 탔다가 이 정도 거리 원정 경기를 경기 당일에 이동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프로 선수들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컨디션에 좀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전날에 미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시간이 원정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구단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제 한국 감독님들이 경기 전날에 선수들을 합숙을 시킬 수 있다면 그걸 선호할까요? 아니면 경기 당일에 출퇴근하는 걸 선호할까요?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젊은 감독님들 말고 기성세대라고 부를 만한 나이대 감독님들은 당연히 경기 전날 합숙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들도 합숙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해야 선수들 관리가 잘 된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딴짓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제 원정 같은 경우는 미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지만 홈 경기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K리그 구단들이 전통적으로 합숙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훈련장 내에 어떤 숙소 시설이 완비된 곳, 그런 클럽들은 훈련장 숙소에 경기 전날에 이제 모여서 들어와서 자고 밥도 정해진 시간에 같이 먹고 미팅도 하고 그러고 경기장으로 출발하기도 하고요. 이 국가대표 예전에 파주 NFC를 생각하시면 돼요. 파주 NFC 안에도 그런 숙소 시설이 있어서 대표팀 선수들이 상암에서 경기 치르기 전날에 파주에 모여서 훈련하고 거기서 이제 자고 다 같이 이동을 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으로 훈련장을 옮겼기 때문에 호텔에서 자기는 합니다만 경기 전날에 근데 이제 훈련장에 숙소가 없는 곳들 대표적으로 FC서울 같은 클럽도 그렇고요. 그런 곳들은 이제 합숙을 원하면은 시내에 있는 호텔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경기 전날에 합숙을 하는 구단인데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을 체크인 해가지고 경기 전날에 이용을 하고 다 같이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홈경기 합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짧다 보니까 합숙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본인이 조금 더 편한 환경, 집에서 잘 수 있고 집에서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걸 또 선호를 하겠죠. 가족들이 있는 혼자 살지 않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홈경기 합숙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는 구단이 오히려 또 더 많습니다. K리그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도 대부분 구단이 홈경기는 전날에 합숙을 하지 않는 구단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장에 정해진 약속 시간까지 알아서 각자 오든지 아니면 훈련장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보통 이 축구 팀들의 집결지는 다 훈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자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해놓고 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원정 경기도 마찬가지. 돌아올 때도 버스가 이제 훈련장에 내려주고 구단 버스가 여기서 다시 본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프로 선수들의 출퇴근이 운영이 되고 있고 홈 경기 이렇게 합숙을 안 하고 당일날 이제 모여서 경기장 가는 구단들은 원정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 있는 두 구단이라던가 원정 경기도 충분히 이렇게 훈련장에서 출발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면은 그런 원정 경기 때는 이제 호텔 들어가지 않고 당일에 갔다가 왔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팀은 한 시즌 경기의 한 뭐 절반 정도의 경기만 호텔을 경기 전날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팀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홈 경기도 합숙하는 팀이면 무조건 기본으로 1박 2일짜리 일정으로 다 이 리그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전날과 당일에 호텔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맨날 이렇게 짐 싸서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많은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의 일상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요. 제가 FC 서울 구단에서 일할 때도 한 시즌에 출장을 나가서 호텔에서 지낸 게 며칠이나 되는지 작년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홈 경기도 합숙을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날 이렇게 포함해서 다 150일이 넘더라고요. 작년 1년 중에. 그래가지고 와, 정말 많이 밖에서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유부남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때 호텔을 가는데, 선수들이 호텔에 가면 경기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뭐 낮 경기 말고 저녁 경기면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면 선수들은 이제 체크인하고 다음날 이제 경기 때까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뭘 하면서 보통 지내는지, 또 호텔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날에 이제 호텔에 가기 전에 훈련장에서 최종적으로 먼저 훈련을 합니다. 경기 날에는 참고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엔트리에 든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최종적으로 워밍업하는 그 경기 직전에 몸을 풀어주는 것만 하는 거고, 전술적인 훈련이나 뭐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하는 운동은 경기 전날 이 마지막 훈련에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방에서 계속 쉬다가 이제 경기장 딱 가서 몸만 푸는 거고, 근데 전날에 이제 뭐 훈련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경기 엔트리 선수들만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조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또 감독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게 경기 전날에 그럼 훈련장을 오면 바로 그 다음 호텔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합숙을 한다는 가정하에 짐을 그러면 다 싸와야 되잖아요. 1박 2일치에다가 경기장 간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근데 어떤 감독님들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리그가 20명이잖아, 엔트리가. 그러면 뭐 23명, 25명 요 정도 명단으로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 일단 다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 일단 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탈락자 몇 명 발표하고 20명만 버스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쇼미더머니나 슈퍼스타 K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서바이벌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흔치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이것도 조금 유니크한 방식이긴 한데, 예전에 서울의 모 감독님은 그 엔트리 든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또 선호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단 매니저가 밤 늦게 거의 이제 뭐 잠들기 직전 시간에 선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는 그 명단 유출 같은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엔트리 연락을 받은 선수들은 본인만 자기가 경기를 간다는 걸 알고, 또 엔트리에 다른 선수가 누가 있는지 모르는 채로 오는 거죠, 호텔 가는 날. 근데 이게 뭐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일단 우리 훈련장에서 하고 이동을 하니까 다 보이겠지만, 그 당시 FC 서울은 홈 경기 합숙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호텔에서 합숙을 하는 팀이지만 그때는 경기 당일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장에 와서 버스를 타고 싶은 선수는 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약속 시간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 타고 오거나 뭐 그냥 가족이랑 오면서 떨궈주거나 하고 싶은 선수는 경기장에 몇 시까지 와라 1시간까지 알아서 오는 거예요. 경기날 그냥 자기 짐 알아서 자기가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많은 선수들이 자기 차 타고 경기장으로 왔는데, 상암으로 경기장에 와야 이제 보고 아는 거야. 너도 오늘 뛰는구나, 약간. 근데 한번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홈 경기 날에 어떤 선수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회라던가.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 뭐 부상이라던가 재활 중인 선수, 아니면 명단 제외된 선수가 하죠. 경기 뛰는 선수들은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공격수가 뭐 주전으로도 뛰고 벤치로도 뛰고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공격수였는데, 사인회를 하러 왔어요. 명단 제외 선수여서 이벤트를 하기로 하고 경기장에 왔는데, 그 지하 1층의 라커룸 근처에서 알짱거리다가 오스마르 선수, 지금 서울 이랜드에 있는 오스마르 선수는 이제 경기를 뛰러 자기 차 타고 딱 일찍 도착해서 왔는데, 그 공격수를 보더니
너도 오늘 명단에 들었구나.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선수는 이제 아니 나 명단 제외야. 나 사인회 이벤트 하러 왔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20명이 다 한 명 한 명 도착할 때까지 누가 오늘 경기에 뛰는지를 몰라. 그래서 옛날에 무한도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번 이 시즌 이 시리즈에 누가 참여하는지 모르는 채로 어디 강당 같은 데서 한 명씩 막 들어와서 너도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좀 그것도 나름대로 좀 재밌는 이벤트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구단들은 그 경기 전날 마지막 훈련 하기 전날 훈련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경기 2일 전 훈련이 끝나고 나서 공지를 하죠. 그래야 이제 가는 선수들이 내가 내일 1박 2일짜리 짐을 싸고 훈련장에 가서 경기를 대비한 최종 훈련을 하고 이제 호텔에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마음가짐도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옷이든 세면도구든 자기 필요한 개인 물품이든 다 챙겨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경기 2일 전에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선수들한테. 그리고 이게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주요 관계자들 당연히 어떤 20명이 이제 내일 마지막 훈련을 하고 가는지를 알아야 경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공지가 이제 단톡방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해 드렸던 그런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유출을 이제 우려를 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당연히 뭐 코치도 알고 뭐 스텝도 알고 구단 직원도 알고 하게 되겠지만 그거를 증거를 남겨서 어떤 단톡방에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유출이 될 수가 있죠.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후보 선수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경기에 뛰는 본인이 뭐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뭐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는 일인데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 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던 거고 여튼 이렇게 단톡방으로 공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구단에서 일할 때 이 공지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중요한 일 같은 느낌이라 약간 뭔가 살짝 부담도 됐어요. 처음에 이런 일 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 되게 막중한 책임, 뭔가 손가락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타자로 쳐서 정리하면서 틀린 거 없는지 정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지를 올렸는데 선수들도 가끔씩 이제 이 명단을 보고 좀 뭐 당황하거나 할 때가 있겠죠. 명단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코칭 스텝 쪽에서 좀 파격적인 변화를 줄 때도 있고 뭐 조금 예상과 다른 뭐 선수 명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팬들도 놀라지만 당연히 선수들도 놀라요. 그래서 다 선수단 이 단톡방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뭐 평소에는 수다도 잘 떨고 뭐 떠들기도 하고 잡담도 많이 하고 웃긴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이 경기 전날의 그 경기 갈 명단, 이거 호텔 갈 명단 20명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하면은 숫자만 줄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리액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또 다 친한 친구 선후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프로로서 뭐 경쟁자기도 하고 명단에 이제 뭐 부상이 아닌데 안 들었다 이러면 그 선수들의 어떤 좀 뭐 상실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단톡방에서 명단을 보고 누구 없네? 뭐 누구는 왜 있네? 막 이런 소리는 당연히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그때쯤부터 단톡방에 좀 말이 없어진다. 경기 이틀 전부터. 가끔씩 뭐 그런 충격받은 선수들이 전화가 오기도 해요. 뭐 감독님한테 바로 전화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 공지를 한 뭐 저한테 구단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는 선수들도 가끔 있었어요. 뭐 형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뭐 아니면 뭐 감독님이 혹시 나를 왜 뺐는지 뭐 들은 거 있냐라거나 뭔가 좀 그런 식의 좀 뭐 아쉬운 감정 때문에 뭔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아니면 약간 반대로 이거 어린 선수들인데 주로 뭐 신인급 선수들 하루하루가 설레고 맨날 뭔가 즐겁고 그런 나이대 선수들은 약간 뭔가 이번 주에 나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싶으면은 경기 뭐 한 3일 전부터 계속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항상 신나 있어. 그러다가 형 혹시 이번 주에 뭐 저 가요? 감독님 뭐 얘기한 거 없어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뭐 부상자가 있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약간 공석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이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막 특히나 뭐 2군 훈련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타이밍에 이번 주 내내 1군에서 훈련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어떤 뭐 부상자 때문에 자리가 날 것 같다거나 하면은 이제 어린 선수들은 좀 발표 전부터 되게 설레발치고 좀 기대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명 공지가 나가면 그 선수들이 이제 경기 전날에 이제 최종 훈련을 하기 위해 짐을 싸러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약간 뭐 여담이면서 관련 있는 거기도 한데, 선수들 단체 이동할 때 보면 추리닝을 다 맞춰 입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다 국룰인데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 그 그룹을 보면 항상. 혹시나 선수단 지나다니는 거 보시면은 이거 캐치하신 팬분들도 있을 거예요. K리그 현장 많이 다니신 분들. 프리미어리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독 그리고 코치, 뭐 스태프들, 뭐 저 같은 직원이나 현장에 벤치에 같이 앉는 사람들, 요 그룹과 선수 그룹의 색깔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어쩔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FC 서울 같은 경우에 빨간색과 검은색 옷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빨간 걸 입고 있을 때 이쪽에서 까만 걸 입고 있고, 이쪽에서 까만 걸 입고 있으면 이쪽에서 빨간 걸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겉옷이나 이런 류 같은 경우에 뭐 좀 통일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히나 훈련할 때는 이걸 꼭 나누는 이유가 멀리서 이제 누가 누군지 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한눈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할 때도 구분을 위해서 꼭 이렇게 맞춰서 입는 편이고요. 뭐 군대에서도 단체 해성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잖아요. 중요하게 어떤 통일하고. 이게 제가 선수단 행정 막 이런 업무를 해보니까 요거의 장점이 확실하게 있긴 있어요. 뭐 특히 우리가 해외 챔피언스리그 원정 가거나 전지훈련 가거나 하면 공항에서 저 멀리서도 그 색깔을 통해서 저기에 지금 뭐 몇 명이 선수고 몇 명이 이걸 다 이게 파악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안 탄 사람이 지금 뭐 몇 명이 있는데 저 멀리서만 봐도 저게 선수인지 뭐 코치인지 스텝인지 대충 그거를 이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0명 엔트리 정해지고 공지를 할 때 호텔에 갈 때 어떤 그런 얘기도 다 해요. 우리가 내일은 선수들이 빨간 걸 입을 거고 코칭 스태프들이 까만 걸 입을 거고 라거나, 아니면 가끔 어떤 뭐 좀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옷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있죠. 뭔가 스폰서와의 계약이나 이럴 때. 그럴 때도 다 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짐 싸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짐을 싸는 그런 편이고요. 그렇게 이제 엔트리 든 선수들 경기 전날에 짐 다 싸서 오고 마지막 훈련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죠. 뭐 홈경기 합숙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 뭐 호텔 요게 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니까 조금 여유롭게 이제 오후 시간을 뭐 훈련 시간을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죠. 굳이 아침에 훈련할 필요 없이. 그래서 뭐 여유롭게 호텔에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원정을 갈 때는 대부분 팀들이 아침에 훈련을 하고 오후 시간 내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편이고, 보통은 호텔에 저녁 식사 시간 직전쯤에 보통 도착을 해요. 뭐 지방을 갈 때도 그 정도 시간에 좀 맞춰서 이동을 하는 편이고, 뭐 수도권을 갈 때도 조금 여유를 뒀다가 그 정도 시간에 이제 좀 맞춰서 들어가고요. 그렇게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하면은 저 같은 역할을 하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호텔 가는 날에 제일 조금 정신없는 때가 딱 그 체크인 때예요. 이제 우리가 뭐 선수 20명에다가 스태프 같은 경우 뭐 유럽 리그나 이런 데에 비해 K리그 코칭 스태프 숫자가 조금 더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이제 우리가 30명이 넘죠. 보통 30명이 넘어요. 경기 가는 인원들. 그리고 호텔 FC 서울 기준으로는 거의 33명에서 35명까지도 됐는데 그 인원들 이제 다 체크인하고 이런 거를, 물론 호텔 직원들이 있지만 다 얘기하긴 긴데 호텔 직원이 있어도 구단 직원이 챙겨야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35명의 어떤 빠르게 키를 배분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 직전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몇 시에 뭐 어느 장소에서 저녁을 먹는다 이런 안내를 핸드폰으로 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런 걸 빠르게 다시 한번 또 그런 내용을 전파를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는데, 호텔에 가면 항상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정 지역에서 좀 괜찮다 할 만한 그런 호텔을 보통 프로팀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팬분들도 괜찮은 호텔이면 여행 겸 이렇게 원정을 가셨을 때 괜찮다 하는 호텔을 여행을 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1번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약간 이 K리그 팬분들끼리도 팬들 사이에서도 좀 가끔 토론이 벌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 자만추가 아니라
일부러 그 호텔에 팬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일부러 선수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다가 기다렸다가 사진이나 사인 요청을 하는 분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직원으로서 일했었던 제 어떤 그 경험담, 그리고 또 한 명의 팬으로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구단들 같은 경우엔 아예 공지를 때린 그런 클럽들도 있습니다. 호텔에 아예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가급적 호텔에서는 어떤 그런 팬서비스 요청 같은 거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연히 왔는데, 아니면 이 호텔이 좋아서 그냥 와서 이용하러 오고, 이거를 구단에서 오지 마라 이거는 아니죠. 저는 사실 그런 구단들의 입장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거요, 팬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으면 프로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최대한 다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의 마음도 그래요. 링가드 같은 그런 슈퍼스타 선수들도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려고 하지, 그거를 진심으로 귀찮아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근데 호텔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경기 전날이고 우리가 일정이 좀 촉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팬분들이 가장 많이 사인을 요청하거나 할 때가 딱 처음 버스 내려서 들어올 때, 그리고 다음날 버스 나갈 때, 경기장으로 출발할 때.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모든 그 20명 혹은 20명 이상의 선수들이 한 자리 모여서 다 지나가는 타이밍이고, 호텔에서 쉬는 중에는 누구는 방에서 계속 방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사인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착했을 때 체크인, 그리고 체크아웃, 이때가 제일 많은데, 문제는 이때가 제일 정신없을 때고 조금 바쁠 때예요. 선수단, 그리고 이 모든 구단 관계자들이.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 전쯤에 이제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저녁 식사 장소랑 이런 거 제가 공지한 거, 선수들에게 그 장소로 다들 짐을 풀고 또 빠르게 이동을 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 밥을 먹어야 쉬니까. 그리고 다음날 경기장 갈 때, 체크아웃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경기하러 가는 그 한 경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억 원의 정말 연봉을 받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건데, 그 경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상황들에 하필 제일 팬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곤란할 때가 많고, 축구단의 어떤 이 스케줄 같은 경우에 모든 스케줄이 정말 다 시간 엄수가 너무 중요하고, 모든 구단들이 그거를 다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1분이라도 늦으면 다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어느 구단이나 다 있다. 어느 구단이나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내려서 선수들이 빨리 자기 방에 짐을 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서도 정해진 이 스케줄, 저녁을 먹기 위해 무슨 다이아몬드 홀을 빌려놨다고 쳐봐요. 우리 구단이 다이아몬드 홀에서 7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버스 내린 게 우리가 6시 45분이야. 그러면 빨리빨리 좀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이아몬드 홀에 7시 1분에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는 바로 벌금 다 적어놓거든요. 이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벌금은 정말. 훈련 시간 마찬가지. 그리고 다음날 버스 타러 몇 시에 로비에 집합하는 시간 마찬가지. 팬분들을 팬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선수들이 정말 시작하면, 근데 결국 누군가는 해주고 누군가는 못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텔 같은 데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조금 빠르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는 선수들도 있는 것이고, 한번 일단 시작을 한 선수들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결국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를 해주고 있는 선수는 조금 딱 매정하게 끊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어떤 일부 선수들 그런 거 할 때 좀 도와줬던 적도 많은데, 그게 되게 사실 정말 애매해요. 여기까지 끊으면 바로 이 다음 순서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쉬우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저도 주로 링가드 아니면 기성용 같은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선수 이렇게 팔짱 끼고 빨리 데려가고 이런 일이 꽤나 많았는데, 그 바로 다음번에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서 끝났던 그런 분들 중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에피소드 팬분들 중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구단의 직원이 아니니까 전혀 어떤 구단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수들이 충분히 좀 곤란해 할 수도 있고, 혹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좀 휴식 시간에
계속 약간 이렇게 좀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 최적의 휴식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 팬분들이라면 조금은 자제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전 문제랄까요?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우리가 뭐 유럽 축구단 요런 데는 선수단 전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그 정도의 구단들도 있거든요. 명문 팀들 같은 경우에. 근데 한국은 우리가 그 정도의 사정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건도 어렵고, 제가 FC 서울에서 일할 때 보면 한창 이제 링가드 선수 온 첫 시즌 같은 경우에 정말 어느 호텔을 가나 너무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묵는 팬분들, 이제 여기서 묵는다는 걸 알고 오신 팬분들, 그냥 호텔 투숙객으로 왔다가 링가드 왔대 하고 계시는 팬분들 링가드 왔대 하고 그냥 온 인근 주민분들 사인 받고 사진 찍으러 와본, 호텔 그 막 경호 막 이런 분들까지 다 도와주러 오셨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끔 사람이 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호텔에서 이렇게 요거 뭐라 그러지? 이 안전을 위해 치는 요거 있잖아요. 줄. 근데 그런 거 막 펜스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밀치고 막 이러다가, 아니면은 조금 어린 친구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뛰어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쨌든 호텔 투숙객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려고 그러고 선수들 들어가고 있는데 막 뛰어오면서 막 선수 이름을 외치면서 오거나, 근데 그런 와중에 누군가랑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구단 직원 입장에서는 보면서 항상 조금 뭔가 좀 조마조마했던 그런 부분이고, 저도 그래서 아예 FC 서울도 딱 구단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으니 가급적 호텔에서 선수단을 마주치더라도 마음속으로 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거나 그런 식의 어떤 거를 올리면 어떨까요? 이런 거를 좀 제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뭔가 좀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하다가 아직까지 그런 공지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구단에서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스타 선수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서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가장 붐빌 때의 뭐 그런 상황은 요즘에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응원하는 그런 마음은 선수들도 알고 그 구단 뭐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볼 때 항상 감사하게 느끼긴 합니다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선수들 스케줄상의 뭐 문제도 있고, 혹은 이제 가끔 정말 소수의 분들 아주 늦은 시간인데 10시, 11시 이럴 때까지도 혹시나 뭐 편의점에 뭐 사러 오는 선수라거나 로비에서 막 뭐 전화 통화하고 있는 선수라거나 이거 끝까지 막 늦은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선수 붙잡고, 근데 사인 받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릴스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우연히 그 호텔의 선수들을 봐서 너무 신나서 뭔가 어떤 요청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선수들도 좀 곤란해하거나 뭐 구단에서도 항상 이런 거를 걱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마음속으로만 응원해 주시는 게, 호텔에서는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와 어떤 좀 경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한 어떤 우려될 정도의 요 정도의 상황이 항상 뭐 매 경기 1년에 뭐 40경기 다 그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여유로운 날도 있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그럴 때는 뭐 충분히 한 명 한 명 다 해드려도 뭐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는 시간에 그런 상황이면은 선수들도 뭐 아주 잘 흔쾌히 다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녁을 일단 도착해서 먹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팀들마다 그 전술 미팅이라는 걸 보통 경기 전날에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호텔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빔 프로젝터로 미팅을 하는 팀들도 많고, 경기 당일에 하는 팀들도 있어요. 당일에 하는 걸 선호하는 팀들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완전 케바케 뭐 그렇게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시점이 언제냐인 거니까, 그거는 뭐 감독 따라서도 다르고, 똑같은 감독이어도 뭐 경기에 따라 저녁 경기면은 경기 당일에 점심 먹고 전술 미팅을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낮 경기면 전날 저녁에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팀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먹고 나면 뭐 자기 전까지 자유시간이죠. 근데 보통 생각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원정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운동했어. 훈련했어. 1시간 반.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서울이라고 쳐볼게요. 서울에서 포항을 갔어. 그러면 이제 서울의 훈련장이 구리 쪽에 있거든요. 구리 초입에. 그래서 구리에서 서울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서울역에 내려. 다 같이 플랫폼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KTX 타고 포항까지 2시간 반을 가죠. 그럼 포항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구단버스가 또 있어. 한 대가 더. 그걸 타고 포항에 있는 호텔로 또 가야 되죠. 그럼 호텔에 내리는 게 이제 거의 저녁 식사 시간 직전인 거죠. 방에 캐리어만 두고 바로 또 이제 뭐 식사 장소로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쉬게 되는 건데, 요 자유 시간은 대부분 뭐 좀 그냥 옷 갈아입고 가족이랑 전화를 하거나, 그날 하루가 계속 타이트했잖아요. 이동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좀 뭐 핸드폰 보면서 가족이든 뭐 여자친구든 뭐 친구든 이렇게 뭐 전화 통화도 하기도 하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영화를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기도 하고, 이 경기 전날쯤부터는 감독, 코치, 뭐 스태프들, 선수들을 거의 뭐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간 암묵적으로 되게 최대한 그냥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게 냅두고, 물론 그렇다고 평소에 건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프로팀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최고의 휴식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다, 모두가. 웬만하면 쓸데없는 걸로 뭐 선수들한테 굳이 막 길게 말을 걸거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심심해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치료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거든요. 치료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팀끼리 그냥 부르는 건데, 호텔을 이렇게 잡을 때 좀 큰 방을 하나 따로 잡아서 여기를 치료실로 하자라고 정하고,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선수들의 좀 안 좋은 부위 마사지도 해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런 용도로 쓰는 방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 다녀요. 이 스태프분들은 경기 때마다. 그래서 이 방에 와서 치료가 필요한 선수들은 뭐 치료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근데 받지 않는 선수들도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특성상 좀 큰 방을 빌렸기 때문에 뭐 소파가 있거나 하기도 하고. 그 와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일요일 경기인데 호텔에 왔으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다른 팀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전북 대 울산이 하고 있어. 이렇게 비서울 선수들이 왔는데, 아 너무 꿀잼 경기잖아. 그러면 되게 많이 모여요. 치료실에 와가지고 다 같이 보면서 막 골 들어가면 막 다 반응 엄청 크게 하기도 하고, 좀 우리 팀에 유리한 쪽으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나 뭐 어떤 다른 팀 경기를 보는데 얼마 전까지 이 팀에 있었던 선수가 있는 팀이야. 그러면은 좀 더 약간 그쪽에 그 선수가 활약하기를 그냥 좀 개인적으로 응원하면서 다 같이 리액션 하기도 하고, 그런 좀 재밌는 광경도 좀 볼 수가 있고, 치료실만큼의 또 어떤 커뮤니티랄까,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가 또 호텔 사우나. 호텔 사우나. 사우나가 없는 호텔도 물론 있기는 한데, 사우나가 있는 호텔을 가면 아무래도 이 한국식 문화에서 자라온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아빠 손잡고 목욕탕 가던 그런 추억이 있는 우리 한국 그 20대 30대들이 많아서 사우나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들, 뭐 유럽 선수들이나 브라질 선수들도 한국에서 오래 있었던 선수들은 정말 사우나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우나를 이제 전날 밤에 가면 타이밍이 있어. 저녁 먹기 일단 좀 어느 정도 소화는 돼야 돼. 배부른데 뜨거운데 갈 순 없잖아요.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조금 소화가 되고, 또 치료받을 선수들 마사지나 이런 거 받고, 그리고 뭔가 그 K리그 한 경기 끝날 때쯤 7시 경기하면 보통 거의 한 8시 40분 요쯤은 돼야 끝나잖아요. 그쯤 되면 이제 다들 사우나에 약간 모여. 그럼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데가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러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계속 좋아하고 안 가는 사람은 아예 안 가요. 계속. 결국 그 고정 멤버가 항상 있어. 똑같이 오는 그 사우나 팸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들 그냥 눈인사, 아 역시 또 왔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인사하고, 그 안에서의 루틴도 각자 다 달라요. 누구는 이제 따뜻한 탕, 냉탕
정도 이제 다리만 담가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고, 냉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이 근육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냉탕을 경기 전날에 가서 반신욕 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게 또 약간 경기의 루틴처럼 돼 있는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우나 없는 호텔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치료실 방에 욕실에 있는 욕조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포대자루로 아예 그냥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시원한 냉탕을 만들어서 아이스 베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우나가 잘 돼 있는 호텔을 가면은 냉탕을 가기 위해 가는 선수들 있고, 이 뜨거운 사우나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저도 좋아하는데, 항상 같은 멤버들이 있어. 그럼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갔다가 사우나 한번 또 들어갔다가 냉탕 갔다가 이러면서 떠들기도 하고, 경기 엔트리라는 게 매번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사우나 멤버도 조금씩 바뀌는데, 정말 어떤 이 사우나 단들이 점령한 어떤 엔트리 때는 진짜 한 20명 중에 한 16명 정도가 다 사우나를 가. 그러면 저도 그렇고 다른 뭐 저랑 친했던 스태프들, 뭐 통역이라던가 물리치료사 형이라던가 사우나 또 좋아하는 스태프들도 다 가. 그러면 호텔 사우나라는 공간 자체가 애초에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호텔 투숙객들 위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그냥 다 FC 서울일 때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다음날 경기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끔 이 가족 같은 분위기, 항상 거기 살다 보면은 맨날 막 온갖 일들이 있고, 막 서로 막 선수들끼리도 뭐 싸울 때도 있고, 서로 뭐 토라지고 말싸움 할 때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다 모든 이 인원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남자들끼리 그렇게 있다 보면. 근데 가끔 그런 막 열몇 명이서 다 같이 막 냉탕 들어갔다 뜨거운 데서 땀 흘리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으면 캠프 온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면서, 다음날 이 정말 그 경기장 들어가면 되게 다들 예민하고 치열하고 그런 전쟁 같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전날 하하호호 약간 그런 게 좀 머릿속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기 때 제가 지금 말한 정말 열몇 명의 그 사우나 단들이 하하호호 다 같이 웃고, 끝나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랑 주스 같은 거 하나씩 사가지고 다 원샷 때리고 막 그렇게 훈훈하게 했던 경기 다음 날에 3대 0이었나? 그 수원FC 이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막 되게 연승을 하고 이랬는데, 항상 사우나에서 즐겁게 다 같이 목욕하고 자고 또 이기고 다음날, 이런 거 생각하면 이 홈경기 합숙이라는 것도 의미가 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날부터 어쨌든 이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선수들끼리 잘하자, 우리 뭐 3연승 중이니까 4연승 꼭 또 가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우나 안에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뭐 합숙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사우나 끝나고 보통 이제 10시가 되면은 각자 방으로 가서 좀 자러 갑니다. 그래서 11시, 12시 이때 되면은 대부분 잠자리에 좀 눕는 편인 것 같고, 다음날 경기가 몇 시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낮 경기면은 조금 더 일찍 자야 되고, 밤 경기면은 사실 조금 더 늦게 자도 뭐 무리가 없죠. 밤 경기는 7시 반, 8시 이렇게 치러지니까. 그 잠을 자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2인 1실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2인 1실로 주는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죠.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고, 뭐 어쨌든 정말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그 한국 프로축구 구단들이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식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한 구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큰 성인 2명을 한 방에 넣어서 자게 한다는 게 저는 일단 절대 좋은 발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외국이라는 거는 이제 선진 프로리그들, 유럽에서 절대 없고 일본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서 가끔 한국에 이걸 보고 좀 경악하는 외국 선수들도 있어요. 한국에 처음 온 다음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외국 팀 관계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몇몇 구단은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
호텔비를 더 쓰더라도 선수들 전부 다 1인 1실로 줍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현대와 울산 HDD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K리그 구단들이 이게 호텔 객실비가 더 늘더라도 이런 거부터는 조금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야. 너무 부담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예를 들어 홈 경기도 합숙하고 어웨이도 합숙을 해. 그러면 홈 경기는 합숙을 안 하면 되죠. 여기서 돈을 좀 아끼면 되니까. 근데 원래 홈 경기 합숙 안 하고 원정만 하는 팀이야. 근데 돈 없어. 그래서 부담돼. 객실 수 2배로 되는 거. 그러면은 쓸데없는 영입을 좀 덜 하면 됩니다. 영입을 잘 하고 선수 계약을 조금 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요즘에도 만연한 뭐 어떤 특정 에이전트의 선수를 꽂아주기라거나 아니면 뭐 신인을 계약할 때 1+1 약간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쓰지도 않을 용도의 선수를 데려오느니 그런 선수 비용을 잘 절감을 해가지고 요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저는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말고 시설 투자랑 그리고 선수들 경기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거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선수 영입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감독 연봉 올려주세요, 코치들 우리도 연봉 올려주세요, 그거 할 거 다 하고 돈이 없어서 호텔은 1인 1실 안 된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훈련장에 투자할 예산도 없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요거는 저는 좋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 2인 1실 요거는 좀 저는 아주 후진국 프로리그다운 발상이다. 2026년이고 지금은 제발 K리그 전 구단이 호텔 숙박을 할 때 다 큰 성인 남성들에게 1인 1실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호텔이 얼마나 비싸요. 뭐 방 하나에 30몇만 원 주고 잘 때도 있어. 40몇만 원 준 적도 있는 것 같아, 여름에는. 근데 비싸긴 해. 맞아, 비싸. 진짜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 비싼 돈을 이왕 주고 가서 선수들 컨디션 좋자고 전날까지 미리 가놨잖아요. 근데 성인 2명을 한 방에 넣으면은 누구는 11시에 자고 싶은데 누구는 12시에 자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가 핸드폰 해가지고 잘 타이밍 다 놓쳐서 밝아서 잠 깰 수도 있고, 화장실 가는 소리, 뭐 누구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누구는 1시간 더 자고 싶고, 요런 것 때문에 망친다니까, 다 예민한 선수들은.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죠, 전날 와서 한 거. 그래서 어쨌든 말한 것처럼 호텔 방이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조금만 더 쓰면은 그거 1년치 다 합쳐도 이상한 잘못된 영입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나간다. 그리고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선수들한테 다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꼭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뭐 꿀잠을 자고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전날 저녁 먹을 때는 보통 이 홀 같은 데서 모여서 먹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섞여서 식사를 하는 호텔 뷔페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따로 빌린 홀에서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랑 경기 직전의 식사,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조식은 이제 아무래도 뭐 메뉴나 이런 거 특성상 조식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 뭐 7시 반에 아침을 먹자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내려와가지고, 이러면 이제 호텔에서 좀 자리는 어느 정도 예약은 해주죠. 그렇게 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먹는 팀도 있고 자율로 먹는 팀도 있습니다. 뭐 조식 뷔페 운영하는 시간 동안 아침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먹고, 먹기 싫은 사람, 더 자고 싶은 사람은 더 자고, 이렇게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팀 바이 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 날에 3시간 혹은 3시간 반 전에 식사를 하는 게 프로축구팀 국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3시 경기라고 해볼게요. 3시 경기면 11시 반에 보통 식사를 하는 거고요. 경기 전 마지막 식사를. 그리고 11시 반 정도면 이제 아침을 뭐 한 7시 반, 8시쯤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2시 경기야. 2시 경기면은 10시 반에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을 먹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일했던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에는 아침을 자율로 합니다. 다른 날에도 자율로 할 때가 많긴 했는데, 근데 10시 반에 점심을 먹으려면 아침 먹는 선수가 잘 없어요. 보통 손에 꼽아요. 5명도 안 먹고, 먹는 선수들도 좀 눈이 일찍 떠진 김에 그냥 뭐
커피나 한 잔, 거의 그 정도. 커피 한 잔에 가볍게 뭐 계란 하나, 빵 한 조각, 거의 그 정도로 가볍게 하고 그냥. 근데 식사는 자율로 하더라도 이제 또 프로축구팀 국룰 두 번째 또 있어요. 식사 시간 말고 경기 날에 무조건 오전 산책을 해요. 오전 산책을 해요. 이거는 유럽 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원정 팀들, 뭐 맨시티가 뭐 어디 런던에 어디로 원정을 왔어요. 그럼 이 선수들도 똑같이 이거 그 추리닝 맞춰 입고 어디 그 호텔 근처를 배회하면서 20명, 30명씩 주머니에 손 넣고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죠. 우리가 유럽 축구 그런 계정들 많이 팔로우 하다 보면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광경인데, 그 이유인 즉슨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좀 아침 점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로 따지면. 그래서 아침 식사가 자율이면은 이 점심 식사 10시 반이든 11시 반이든 그 매치 밀 먹기 전에 산책을 꼭 하고, 아침을 이제 다 같이 먹는 팀이었으면 뭐 8시 아침을 먹으면 7시 45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산책을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떠들고 뭐 이제 하루를 좀 시작하는, 전 세계 어디든 프로축구팀이 약간 국룰처럼 돼 있다. 경기날 매치데이 산책. 그래서 요때 보통 이제 인사를 하죠. 다들 잘 잤냐 하면서 뭐 오늘 기분 어떠냐, 뭐 날씨가 어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막 이따 그친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아침 점호를 꼭 하고요. 뭐 이제 저녁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뭐 7시 반 8시 경기면 4시 4시 반 이럴 때 간식을 한 번 더 먹고 버스를 타러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저녁 경기면 뭐 조금 더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죠. 점심 먹고 나서도 한 3시간이 있으니까 요럴 때는 커피 한 잔 하면서 같이 떠드는 선수들도 많아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는. 그래서 호텔 근처 카페 이런 데서 뭐 선수들 만났다, 뭐 이런 목격담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죠. K리그 팬분들 아시죠? 그래서 아니면 뭐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은 선수들은 뭐 방에서 책을 읽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직전 그 마지막 식사 때쯤이 되면은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분위기가 조금씩 비장해지는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간식 타임이나 점심 식사 때쯤이 되면 조금씩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숟가락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좀. 그리고 이제 뭐 버스 탈 시간이 되면은 버스를 타고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텔에 나와서. 그리고 버스 분위기,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쇼폼 영상에서 짧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선수단 버스 내부의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되게 조용해요. 정말 조용하고 웬만하면 큰 소리 내서는 거의 말을 좀 안 하는 분위기. 경기장 갈 때가 제일 심해요. 이 호텔에서 경기장 이동할 때는 정말 아무 말을 거의 안 하고, 경기가 끝나면은 피곤해서 또 말이 없고, 경기 끝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거의 그날 핸드폰 그제서야 약간 좀 보는 경우도 많고, 경기 몇 시간 전부터는 좀 연락을 보기 힘들고 핸드폰 잘 안 보는 선수들도 많아가지고 그제서야 좀 뭐 가족, 친구랑 연락하고 인스타 보고, 경기 이기면은 이제 자기 잘 나온 사진 찾아서 인스타 올리려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느라 또 말이 없고, 선수단 버스가 어쨌든 굉장히 좀 조용한 공간이고요. 한 가지 버스 에피소드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아까 경기 전날에도 이제 훈련장에서 호텔 올 때 버스를 타고 온 거잖아요. 원정 같은 경우에 좀 뭐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선수들을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코치들이나 스태프들도 다 안 건드린다는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예시가, 유소년 코치를 하다가 프로팀 코치로 중간에 올라오신 코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이 문화에 조금 당연히 익숙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프로팀 코치를 처음 맡으니까. 그분이 근데 한번 원정 이제 이 버스가 호텔에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근데 거의 다 잠들어 있던 거예요. 뭐 우리가 2시에 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5시 좀 넘어서 김천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버스에서 피곤하고 뭐 멀미 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 자고 있었는데, 버스를 딱 도착하자마자 기상 이러면서 큰 소리를 그렇게 선수들 일어나라고 일어나세요. 약간 좀 군대 교관식으로 그 형님이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버스 기사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그럼 되게 머쓱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옛날에 또 FC 서울에 몇 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선수들 뭐 최대한 좀 조용하게 그냥 좀 내비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기 때까지 이 1박 2일의 사이클, 스케줄, 선수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호텔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조금 더 마무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들도 많아요. 요런 어떤 1박 2일의 사이클이 좀 기본적인 템플릿이고, 어느 팀이나 2박 3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 원정을 갔어. 제주에서 밤 경기를 했어. 집에 못 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7시, 8시 경기를 제주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고 와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혹은 뭐 제주도에 경기 전전날에 들어가거나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3박 4일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전날에 들어가는 경우 원정이 2경기 이어지거나 하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서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부산 원정을 갔다가 제주 원정을 가요. 근데 수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야. 그럼 부산에서 서울 왔다가 다음날 다시 김포공항 가서 제주 가고, 요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때 좀 원정을 이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서 전날에 갔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일 사이클을 보냈죠. 부산에서 경기 끝나면 하루 더 자죠. 그게 낫죠. 그리고 아침에 짐 싸서 제주를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원정을 5박 6일까지도 갑니다. 한국에서 그 2경기 이어서 한. 근데 5박 6일 그런 일정이 꼭 1년에 뭐 한 2번, 많게는 3번 정도씩 나와요. 어느 팀이든. 그게 더 효율적인 동선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게 걸리면 정말 힘들어요. 선수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죠. 집을 오래 떠나 있으니까. 근데 선수들보다 훨씬 더 힘든 건 이제 저기 스태프들이랑 직원들이죠. 그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또 재밌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한 3, 4일째쯤에 정말 이 피로는 쌓여 있는데 그 할 일이 없는 날이 하루 정도 생겨요. 뭔가 오늘 훈련도 좀 되게 강도가 낮았고, 이제 다음날 뭔가 좀 정리가 이제 좀 다 돼 있고 하면은 컴퓨터로 뭐 하는 일은 항상 24시간이 있기는 한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원정 2개씩 걸렸을 때 뭐 제주도다 뭐 이러면 스태프들끼리 뭐 좀 회 같은 거 좀 일 좀 일찍 끝난 사람이 포장해 온다거나 아니면 배달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방 하나에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뭐 요런 여유 있는 날은 아니고 여유 있는 밤 시간 하루 정도 생길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게 또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다 추억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에 뭐 그 힘든 출장을 좀 이겨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런 식으로 좀 여유 있는 경기 사이에 하루 생기고 하면은 선수들도 가끔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당연히 몰래 시켜 먹죠. 대놓고 시켜 먹진 않아요. 시켜 먹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데 뭐 다 알죠. 보면 사이즈가 나오죠. 누가 뭐 시켰구나 그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뭐 가끔씩 그런 조금 치팅데이, 보통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어느 정도 다들 하는 편이니까 그런 날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 간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최소 3박 4일이에요. 3박 4일로 보통 많이 하는데 AFC 규정상 이틀 전에 무조건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일본에서 우리가 도쿄에서 경기를 해. 마치다 젤비아 원정을 갔어. 그러면 규정상 월요일에 무조건 일본에 입국을 해야 돼요. 이틀 전에 가서 훈련하고 전날에 또 훈련하고 경기하고, 해외에서 경기했으니까 그날 당연히 못 오죠. 밤 경기기도 하고 또 자고 오고, 그러면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은. 그러고 와서 다음날 또 한국에서 원정 경기면 또 뭐 KTX 타고 또 1박 2일 이런 정말 그런 삶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150일 이상을 1년에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프로 축구단에 취직을 하신 다음에 선수단 매니지먼트 하시는 부서로 가셔서 그런 포지션을 맡으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텔이랑 원정 경기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길게 좀 다양한 스토리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하면서 아까 막판에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정 경기 한 경기 갔다 올 때 프로팀이 대충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해보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뭐 제가 업무할 때 실제로 가지고 있던 어떤 호텔들의 견적서나 실제 인보이스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홈페이지 가격이랑 다음번 컨텐츠는 프로팀이 원정 경기 한 번 갈 때 돈 얼마나 쓸까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좀 숫자를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축구계 하프스페이스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렸던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였고요. 채널 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 재밌는 축구계 이야기를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